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중상모략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에서 추미애가 갑자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검찰총장을 내동댕이 치고 이러자 점잖게 얘기했어요. 그 검찰총장이 중상모략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말 가지고 그 다음날 사과를 하라니 뭐라니 하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SNS에 공박을 했죠. 근데 그게 어제 국감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대검 국감에서 추미애를 공개 비판을 했는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에서 출석해가지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서 직격탄을 어저께 날린 날입니다. 아주 속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도 이번 국감 너무나 속이 시원했다고 아주 이 국감에 대해서 그냥 아주 확 속이 뚫린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 장관이 라이모 로비 의혹과 윤 총장 본인의 배우자 장모 그런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지휘 권한을 박탈한다는 그런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행사를 한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말을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으로 대응하던 윤 총장이 그 본인의 배우자 장모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지휘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전격 행사한 그런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니 이미 다 끝난 사건들입니다. 다 무혐의, 증권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은 벌써 금감원에서 또는 증권 그쪽에서 전부 다 무혐의 이미 그 건도 안 된다. 내 사건도 안 된다고 경찰에서도 얘기한 건입니다. 이미 다 무혐의로 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전부 다 사건을 올가매가지고 다시 그 사건을 살려낸 그런 격이 됐죠. 그걸로 수사지휘권을 왜 했을까?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겠죠. 근데 윤석열은 보니까 어제 국감에서 보니까 죽지 않겠던데요. 왜 죽지 않겠느냐? 대통령도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소명을 다하라고 소임을 다하라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저께 윤 총장이 완전히 한마디 딱 꺼냈습니다. 4.15 총선이 딱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가 왔는데 대통령이 윤 총장 사임하지 말고 사퇴하지 말고 소임을 다하라고 격려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가 어저께 튀어나왔습니다. 아주 놀라운 얘기들이 어저께 많았습니다. 이렇듯 검찰총장의 지휘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그 수사 지휘권을 갖다가 전격 행사한 그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무부와 검찰 충돌입니다. 그게 뭐냐?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 마지막 절벽 앞에까지 법무부 추미애가 나를 몰았다. 당연히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어디까지 몰았냐면 절벽 앞에 선까지 몰았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풍전등화지 바람 앞에 있는 등불하고 같은 그런 운명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그거는 충돌이죠. 이 충돌은 무슨 충돌이냐. 인내는 한계가 있다는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중상모략하지 마가 튀어나온 겁니다. 중상모략하고 있다. 중상모략하지 마라. 근데 이날 오늘 국회에서 열린 그 대검 국감에서 말이죠. 시작부터 아주 작정하고 폭탄 발언이 쏟아나갔습니다.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이 자신을 향해 가지고 제기한 중상모략이라면서 화를 내기 전에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
무슨 근거로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부실 수사와 관련이 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대검에서 발표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성찰과 사과 뭐 하니까 딱 한다는 말씀.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윤 총장의 언급은 법무부 장관의 부실 수사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의도만 담겨 있다는 윤 총장의 솔직한 의중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반복된 추 장관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 처음 공개적으로 날선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윤 총장은 라임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저다. 야당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검사장의 직보를 받고 제19감사기라는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감찰이 가을에 있을 이 국정감사가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일이 난다. 사단이 나기 때문에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지금부터 수사하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 장관과 여권의 반대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권력 수사에 나서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윤 총장은요, 그만둘 생각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좋아서 그만두지 않는 게 아니고, 싫어서 그만두지 않는 게 아니고, 그는 검찰의 시스템을 지키고 후배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약속을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는 그의 원칙을 그대로 지키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이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일반적인 그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직격탄 날렸습니다. 나에게 인사 초안을 가져오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습니다. 그 의견을 달아서 보내달라 이렇게 했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미애가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검찰 인사안이 윤 총장과 무관하게 윗선에서 이미 결정됐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간 인사안이라는 것. 다시 말하자면 검찰청법에는 윤 총장, 검찰총장과 인사에 대해서는 법무장관과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과거에 인사안을 위해서 법무부로 들어오라 말라 감히 그런 얘기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법무부를 어떻게 같은 장관급인데 들어오라 말라 합니까? 그 직무상으로 헌법적인 어떤 해석을 이렇게 보면 과거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대 다닐 때 지금도 경희대 석좌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허영 교수라고 헌법학계의 아주 태두입니다. 이분이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법무부하고 검찰의 관계에서 검찰은 부하의 상명하복을 받아야 될 그런 조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은 특수한 조직이다. 헌법 해석할 때 절대로 상명하복 관계, 소위 상하관계, 복종관계, 순종관계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소위 직렬이 아니다 이겁니다. 병렬적 직렬이라는 거 행정적으로만 인사권만 그렇게 붙여놔서 그냥 이 중앙수사기관인 헌법적 중앙수사기관인 검찰청을 이렇게 떼놨다. 외청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외청이 장관급이 있습니까? 검찰총장밖에 없어요. 왜 그럼 그렇게 했겠느냐? 검찰이 이 세력이 원래 수사기관이 세니까 이것을 그대로 독자적으로 놔두면은 견제가 안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원칙적인 행정의 아주 기본 마인드에서 출발한 그런 기초에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법무부에. 그래서 인사 견제를 받도록 그래서 협의를 하도록. 그런데 이것을 주구장창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한 겁니다. 위법인 줄 알면서도 받았다는 것이 어저께 윤석열 총장의 말로서 확인된 셈입니다. 왜냐? 그가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위법하다 하고 어저께 단정을 내렸습니다. 위법적인 검찰총장에 대해서 위법적인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면 이거는 소추가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그만두면은 아마도 검찰에서 위법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그 부분도 소추를 할 가능성도 문을 전혀 닫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소위 10개월 만에 인사를 4번이나 이렇게 강행하면서 가정 있고 살림을 하고 있는 개인의 그 자유 추구 행복권을 다 박탈해버렸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추미애 장관은 참 못할 일을 많이 한 겁니다. 인사를 4번이나 엄동설암부터 수시로 그냥 칼을 댔습니다. 서너 번을 갖다 칼을 댔는데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보십시오. 얼마나 했습니까? 서울에서 갑자기 반부패 강력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산 권력을 수사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1월 달에 그냥 오자마자 일주일도 채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한동훈을 부산 고검 차장검사 한직이죠. 좌천을 시켰죠. 수사하는 검사에서 그냥 차장검사로 갔습니다. 그러더니 또 채널A 사건에 연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검언유착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고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갔느냐. 갑자기 어느 날 용인에 법무연수원 분원에 가서 연구위원이 됐습니다. 지난 7월 23일인가 이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이 나라에는 광풍이 불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친 바람이 불고 있다. 폭풍, 태풍, 질풍, 뭐 이런 순풍, 뭐 이런 바람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이 광풍이란 거, 이 미친 바람, 지금 이 나라를 덮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가 받은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 검사장은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충청도로 가라 해서 충북 진천으로 또 발령이 났습니다. 자, 우리 한동훈 검사장 예를 들더라도 그분은 부인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아버지 보고 대화도 해야 되고 그럴 나이 아닙니까? 아주 상당히 중요한 또 가장으로서 행복도 해야 되고 하는 이것을 완전히 처참하게 추미애 인사로부터 난도질 당한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분노하지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이 추 장관이 취임 인사를 윤 총장이 간 적이 있었는데 인사를 마치고 대검으로 돌아오니까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검찰 인사에서 총장인 자신이 의사결정에서 사실상 배제됐음을 바로 어저께 폭로를 한 겁니다. 나는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이면서도 검찰청법에 있는 인사안을 올려서 같이 함께 이렇게 법무장관과 같이 결정해서 대통령에 올리던 것을 바로 배제가 됐다라는 인사 의사결정하는 데는 추미애가 독단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검찰청법을 어긴 거죠. 어저께 얘기는 결국 그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중상모략이라고 한 거 어저께 그 국감에서 이 여권에서 질문을 하니까 내가 중상모략이란 건요 말한 건 사과할 성질이 아니고
그런 뜻이죠. 말은 그렇게 안 했죠. 내가 사과해야 될 뜻이 아니야. 그거는 내가 한 말 중에서 가장 그 상황에서 점잖은 말을 한 거야. 바로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중상모략이 그 단어가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말하는 윤 총장의 그 가슴에는 분노가 어려 있고 그 분노가 서려 있는 그 속에서 은결이 압축이 돼 있는 점잖은 표현이었다는 데서 오히려 숙연해지기까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총장에게 제도적인 시스템의 최후에 남아있는 자존심마저 다 짓밟아 버렸다고 윤 총장은 판단했기 때문에 중상모략이 그것도 점잖은 표현이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윤 총장 잘 참아왔습니다. 그의 인내는 검찰을 조직을 그나마 살려내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후배들에게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소위 사이킥 에너지를 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대한민국을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있다는 그 모습을 국민들에게도 각인을 시켰습니다. 어저께 네티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 네티즌은 그 많은 말 중에 한마디가 저를 상당히 이렇게 끌었습니다. 뭐냐? 독재와 윤 총장님 독재와 맞서 싸우십시오. 딱 그 말입니다. 네. 그 말이 어쩌면 그렇게 제 귀에 많이 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은 광풍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추운 겨울 엄동설안의 새벽 5시 4시경 가장 추울 때입니다. 가장 칠흑같이 어둠이 깔려있고 그러나 두서너 시간 뒤면 태양에서 여지없이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흔들어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크게 위대하게 태양 이글이글하는 그 화염 속에 함께 이렇게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하늘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